자, 숏 채널 이펙트인데요. 이게 채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채널 위드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채널 랭스 L이 되고 여기에 게이트 단자가 되고 여기가 소스 단자가 되고 여기가 드레인 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드레인에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ID라고 잡고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GS가 있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D가 있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압 전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출력 특성을 그리면요. 처음에는 오밍 모드로 해서 이렇게 VDS가 증가하면은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면은 더 이상 전류의 증가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게 되는 요 영역은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면 VGD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GS는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커지는 거고. 그러면은 단자의 전압, 이게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축이라고 합시다. 전압의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축이라고 보면은 소스가 제일 낮은 쪽에 전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 단자가 굉장히 높은 전압이 있어서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G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 전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GD입니다. 드레인 전압이 낮을 때는 소스 근방에 있을 때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크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오밍 모드가 돼요. 그런데 드레인 전압이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낮아져. 그때부터 세츄레이션 모드로 넘어가서 커런트가 일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오밍 영역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숏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채널 랭스 L이 매우 작아요. 그러면은 VDS가 한번 봐요.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DS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VGD가 뭐냐 하면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큽니다.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모스는 오밍 모드입니다. 그렇죠? 세츄레이션 모드로 안 갔는데 요만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때문에 채널의 캐리어는 다 있어. 드레인도 있고 소스 쪽에도 캐리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DS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워낙 L이 채널 랭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채널 랭스 내에서 채널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매우 큽니다. 왜? E는 일렉트릭 필드 E는 인가되는 전압에다가 거리 D를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인가되는 전압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고 거리 D는 채널 랭스죠. 채널 랭스가 마이크로메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50나노, 60나노메타 할 때 굉장히 짧을 때. 그러면은 일렉트릭 필드 E가 매우 큰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드리프트 커런트를 얘기할 때 다시 상기를 할게요. 드리프트 커런트에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게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을 받게 되고 따라서 평균 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때 전자의 평균 속도에 의해서 전류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 평균 속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평균 속도가 모빌리티와 일렉트릭 필드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E가 커지면 속도가 빨라져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만족하는 영역은 E가 작을 때예요. 그래서 E하고
속도 VD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직선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속도가 제한을 당해 버려요. 이 속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서멀 벨로시티만한 속도로 빨라지면 더 이상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의 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필드가 굉장히 높으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요 아래에서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요 기울기가 모빌리티하고 비례한다고.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크면 속도가 필드에 의해서 영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서멀 벨로시티로 포화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커런트는 내가 설명할 때 드리프트 커런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가 N0일 때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 양은 전자가 이렇게 속도를 VD만한 속도로 갔을 때 요게 VD만한 거리에 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1초 동안 다 지나간다 그랬죠. 속도가 변함이 없으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를 하더라도 V가 증가를 해서 E가 증가를 하더라도 속도 VD가 증가를 하지 않으면 전류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 설명할 때는 왜 되냐면 전압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올라가면 일렉트릭 필드도 올라가서 전자의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숏 채널이 되면은 채널 랭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큽니다. 크면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의 증가가 안 일어납니다. 속도의 증가가 안 일어나면은 전류의 증가도 없어요.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숏 채널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는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VGS와 VTN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함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랭스가 자꾸 짧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드레인 전압이 이만큼 안 올라가고 벌써 이렇게 가서 포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기 전에 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숏 채널 이펙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가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 차원에 몰라도 돼요. 단지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은 드레인 전압 이 정도로 가야 포화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포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걸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크면 속도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값으로 돼버려. 속도가 변함이 없으면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도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속도 VD에 비례해야 되는데 속도 VD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I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속도는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 채널이면은 이렇게 가야 될 특성이 숏 채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전류를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요것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VGS-VTN의 제곱에 비례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KN VGS-VTN의 제곱이었거든요. 이 제곱에 비례하는데 숏 채널 이펙트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얘 제곱이 아니고 그냥 1차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오히려 특성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널 랭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컨트롤 뭐 하면은 사실은 소자로서 우리가 써보기가 좀 힘들어. 야, 흘러, 말어. 이렇게 탁탁 명령한 명령대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여기 컨트롤이 잘 안 되면, 흘러 하는데도 안 흐르고 막 버팅이고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컨트롤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고, 워낙 좁으니까. 근데 특성은 좋은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써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써먹는 데가 이제 메모리 밖에는 지금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아직 써먹기가 조금 벅차요.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메모리는 극단적으로 하이냐 로우냐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대충 중간에 있을 때는 동작 안 해도 괜찮아요.